그러면 오늘 우리 시작을 해주실 정영훈생을 박수로 환영을 합니다. 다들 안녕. 오늘 날이 엄청나게 높아요. 수경주의도 아까 오전에 문자가 왔는데 다들 좋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학원에 와가지고 하고 있고, 네, 다들 시험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빨리 학교는 다음 주에 학교도 있고 아니면 7월 초대 쪽까지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시험 수업이가 조금 학생이 시험도 안 나오는 학교가 있는 것 같긴 해. 그리고 우리 교수님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1차 함수 같은 조일 과정에서는 직선의 방법을 이용해서 끝나거든? 여기서 알려주면은 중학교 과정 끝나고 고등학교 과정 올라갈 때 한 번 또 보고 해야 돼, 배웠던 거. 그래서 항공 배울 때 제대로 배우면은 이 배우는 게 그냥 고등학교 끝날 때까지 이상될 때 활용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영어는 뭐 공부할 때에 대한 얘기가 되겠지만 문제 풀 때 너희들이 질문 내용이 애들이 그래. 답이 뭐예요? 이거 답이 뭐예요?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진 않아. 근데 풀이 방법이나 필요한 개념이 뭔지 생각하고 그 내용을 듣고 다시 한번 풀어보요. 문제를 풀어보면서 너희들이 정리하면은 좀 많은 걸 얻어갈 수 있고, 단순히 1번답이 뭐예요, 2번답이 뭐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수학 공부하는 게 상당히 재미가 없어질 될 거야. 네, 우리가 배우는 오늘 특강 내용이 연립방 형식부터 1차 특강 내용인데 그 내용이 연관되는 부분을 보면 그러니까 연관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1차 함수, 연립방 형식은 어떻게 보면 기본이라고 봐. 문제 중에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1차 방정식 개념에 응용한 거니까 연립방 형식 연산을 바탕으로 1차 함수 문제를 결정구한다거나 아니면 병행된 문제들을 공부할 수 있도록 1차 함수 해보자. 자, 일단 시험 보면 특이한 학교도 있겠지만 지금 배우는 것들은 고등학교 과정 끝날 때까지 다 내용 나오는 거니까 당장 시험 범위가 아니라고 생각해가지고 듣지 말고 듣지 말고 한번 다시 공부하는 쪽으로 한번 쉽게 누르고 합시다. 지금 원래 얘를 다이렉트로 들어가면 이렇게 차야 되는 1번 문제부터 볼게요. 1번 문제는 우리 바로 옆에 지금 중학교 3학년 애들도 특강하고 있는데 거기도 똑같은 문제가 나와. 사실 매번 나오는 문제인데, 자, 어떤 1차 식이차 얘가 x, y에 대한 1차 방정식이 될 조건이 문제가 나와 있네. 두개의 비판이 나와 있을 거야. 여기서 1차 함수니까 혹시 얘가 1차 함수가 될 조건이 뭔지 기억나니 혹시? 얘가 1차 함수가 될 조건. 1차 함수가 되려면은 얘가 fx가 되고 얘가 1차식이면 되거든? 1차식이면 되니까 여기가 남아있어야 되겠지? 얘가 뭐가 아니어야 돼? 얘가 여기 아니면 돼. 이게 끝이야. 조금 전에 중학교 3학년 애들도 특강을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웃기게 이거는 중학교 3학년 문제다. 얘가 2차 함수가 될 조건이 뭘까? 얘가 2차식이면 되잖아. 이것도 뭐야 돼? A가 뭐가 아니라? 여기 끝이야.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한 문제 나오고 중학교 3학년 때 또 한 문제 나와. 우리가 우리하고 기법수한테 빅스페이스를 낸데 보잖아. 거기 있는 내용들이 짤짤하게 변형시켜갖고 매번 시험에 나오는 거야. 자, 문제 볼게. 여기서는 대략 이런 풀이가 문제가 나와요. ax 더하기 by 더하기. 여기는 ax가 약간 달라. 얘가 이런 풀인데 얘가 x, y에 대한 1차식이 될 조건은 뭘까? x, y에 대한 1차식이 될 조건. 마찬가지겠지? a가 뭐가 아니어야 된다? 0. b도 어때? b도 0이 아니어야 된다. 둘 다 나만 있어야지 x, y에 대한 1차식이 되겠죠? 이 내용이 끝이야. 자, 그럼 문제 한번 볼게. 1번 문제. 잠깐만. 1번 문제. 식이 이렇게 되죠? a 빼기 2 x 더하기 b 빼기 1 y 더하기 4는 x 더하기 y 더하기 5라는 식인데 우변을 0을 만들어주자. 얘 이항은 어떻게 돼? 마이너스 x겠지? 그러니까 이항에서 식을 정리해주면 a 빼기 3x 더하기 b 빼기 2y 빼기 1은 0이 될 거야. 왜 이렇게 필요 없지? 그럼 식이 어떻게 돼? 답이 뭐예요가 아니야. 얘가 나오면 얘가 뭐가 아니어야 되니? 얘가 0이 아니어야 돼. 얘도 뭐가 아니어야 돼? 얘도 0이 아니어야 돼.
A가 뭐가 아니다? 3이 아니다. B가 뭐가 아니다? 2가 아니다. 이해되겠죠? 또 이런 문제는 여기서 문제 나오던가 아니면 뒤에 있는 1차 함수에서 1차 함수가 안 될 조건, 될 조건 해서 한 문제 무조건 나와. 알았죠? 자, 1번 문제는 1차식이 1차 방식의 조건에 대한 문제고요. 이런 문제는 매 학년도, 매년마다 나오는 문제니까 한 번 더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그렇지? 2번 문제 낼게. 자, 2번 문제는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없는 것이 뭔지 물어봤네. 야, 이거 무조건 학교마다 난이도는 있지만 무조건 나오는 문제지. 쉬운 학교는 뭐 단답형 1번, 2번 해갖고 두 개, 세 개 만들긴 하고 좀 어려운 학교는 똑같은 레벨인데 어떻게 해? 기억, 니은, 대별, 리을, 미음, 미음 해놓고 몇 개인지 고르는 문제 나오는 거야. 2번 문제, 1번부터 5번까지 중학교 1학년 때도 많이 나왔던 문제니까 한번 빨리 정리 한번 해볼게. 2번에 1번. 잠깐만. 그제 출제율하고 난이도 체크가 있지? 이거는 이제 점수대는 대략적으로 80점대 나왔어. 80점대면은 너희들 여기 있는 문제들은 그래서 그 80점대, 여기 있는 8점 이상 목표라는 애들은 무조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해. 이게 어렵다. 그러면 담임선생님한테 한 번 더 물어본다거나 유사 문제 한번 달라고 해갖고 한 번 더 풀어보기 말해. 자, 이런 문제의 출제율 모든 학교에 나와. 난이도는 6.8인데 6.8 의미는 일단 대략적으로 그냥 무슨 문제들이 있는 문제니까 조금 더 연습을 해갖고 난이도를 나가면은 안 뜰 수 있다고 생각을 해. 2번 문제 볼게. 2번 문제 1번. 이거는 1번부터 5번까지 지금 다 해보는 건 사실 비합리적이긴 하지만 지금 내신이라는 거에 기분으로 한번 해볼게. A사인 나이의 나이는 B사인 사이의 나이보다 5살이 더 많다. A, B 중에 A가 더 많다고 해요. A는 B보다 5살이 많다. 맞아 해볼게. 2번 300원짜리 과자 X에 800원짜리 과자 음료수 Y의 값은 9,800원이다. 300원짜리를 몇 개 A에 사고 800원짜리를 4개 사니까 이거 얼마다? 2,800원이 됐다. 3번 문제도 반지름이 R, 호의 길이가 L인 부채꼴의 둘레가 얼마다? 13이다. 부채꼴이 있을 때 중학교 1학년 때 시험을 안 보긴 했지만 여기가 반지름 꼴하고 얘기했지? 그러니까 3번은 2R 더하기 L이 얼마다? 13이다. 라고 쓰기 맞을 거야. 4번 문제 가로의 길이가 A, 세로의 길이가 E, 높이가 B, 직육면체의 건절기는 선생님입니다. 이거는 모양이 어떤 모양이지? 여기서 가로가 A, E, 여기가 B 이렇게 될 건데 뭐 초등학교 때 많이 나오지? 여기 똑같은 게 몇 개씩 있지? 2개씩 있지? 그러니까 2A 더하기 2B 더하기 AB 곱하기 2가 얼마다? 36입니다. 5번 길거리 농구대회에서 1점짜리 X번, 2점짜리 Y번, 1점짜리를 X번, 2점짜리를 Y번 해갖고 20점이 됐다. 여기까지 괜찮지? 이 중에 아닌 거 몇 번일 것 같아? 4번? 3번? 4번? 몇 번? 4번. 아닌 이유는 뭘까? 미수 다 두 개 있잖아. 야, 얘도 두 개야, 얘도 두 개야, 얘도 두 개야, 얘도 두 개야, 얘도 두 개야. 그럼 이게 아닌 이유는 뭐야? 자, 문자가 두 개, 조건이 이거야. 문자가 두 개이고 1차식이라고 된다고 그랬지? 얘가 몇 차식이냐? 이거 급해져 있지? 얘가 2차식이야. 맞죠? 유니탄거로 뭐 이런 거 있잖아. 지금 너희들이 맨날 만드는 게 시험 대비기만 해. 맨날 만드는 것 중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 이거 함수야 함수가 아니야? 함수긴 함수긴 맞아. 함수긴 하는데 1차 함수가 2차 함수 아니야? 1차 함수는 아니지? 그래서 이런 것처럼 뭐 시계 모양에 따라 약간 다르게 바뀐다고 할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그 문자가 곱해져 있는 형태는 약간 1차식이 아니면 2차식이니까 안 된다. 정도의 생각을 합시다. 이렇게 보셔야 되니까. 자, 이번 문제 연습을 좀 해줘요. 뭐 출제율 거의 100%니까. 이 문제도 출제율 난이도 따지면은 출제율 3.5 난이도 조금 연습해주자. 자, 2.5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할 때 가져가는 문제고 난이도도 크게 어렵지 않지만 너희들이 연습을 안 해주면은 많이 틀릴 수 있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2.8 정도 잡아요.
자, 1번, 2번 문제 거의 내가 보기에는 거의 모든 학교에 나온다고 본다. 3번 문제. xy가 자연수일 때 1차 방정식의 해 개수를 x. A에 두 번째 1차 방정식 해 개수를 B게라고 할 때 A, B의 답을 물어봐. A, 얘가 자연수고 2x 더하기 y는 24라. 문제에서 x 더하기 5y는 18이라는 공식 2개가 있다. 자, 방정식의 해는 그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나오는데 어떤 책에다가 그 숫자를 대입해서 참이되는 값을 얘기해. 그래서 너희들이 이 숫자에다가 숫자를 대입해서 참이되는 x, y 값을 직접 찾아줘야 돼. 유고 개념은 별거 아니지만 매번 나오는 거고 뒤에 있는 함수 개념에서는 어떤 특정한 점을 지난다는 문제가 나올 거야. 그 정자표를 대입하게 되면은 그것도 참이된다. 여기도 대입해서 참이되는 값을 다 얘네들이 찾아주는데 xy는 뭐가 된다? 자연수가 된다? 한번 찾아볼까? 근데 이것도 약간 헷갈리는데 x에다가 1, 2, 3 대입하는 게 끝날 거 아니? 여기다 1, 2, 3 대입하는 게 끝날 거 아니? 말이죠. 왜? 개수가 좀 더 크니까 여기다가 24잖아. 얘 이거 까지면 1, 2, 3, 4까지만 대입하면 될 거야. 근데 이쪽은 어때? 이쪽은 2x 24니까 x에다 대입하려면 1부터 11까지 대입해야 되지? 그래서 그나마 좀 공략을 줄여주려면 여기는 y에다 1, 2, 3 대입해보자. 여기다 n 대입하면 어떻게 돼? 5니까 x가 얼마? 2분의 19가 되겠지? 여기가 2 대입해주면 10이니까 얼마? 10 나올 거고 3 대입하면 15니까 5분의 9인가? 4 대입하면은 2가 되겠네? 5 대입하면 할 거 없겠지? 이렇게 2개. A는 2가 될 거야. 자, 이쪽도 보자. 얘도 마찬가지. 이쪽도 대입하면 되겠지? 1 대입하면 주면은 x가 13이고 2 대입해주면 10이니까 8이고 3 대입하면은 15니까 x가 3 나오겠다. 그러면은 B는 얼마? B는 이런 문제도 별거 아니지만 매번 나오는 문제야. 하나하나 대입해서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숫자를 대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자, 따라서 A 더하기 B는 얼마? A 더하기 B는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1차 방식 하면서 방정식 해구하는 방법은 무조건 공식의 형식 2학년하고 X문구를 풀어준다고 생각하기 좀 강해. 이렇게 숫자를 대입해갖고 해를 구하는 문제들 약간 오가치가 있긴 하겠지만 그런 문제들도 좀 연습을 해놔야 돼. 출제요가 난이도 한번 확인해볼게. 8점짜리 기준이 나오는데 요거는 사실 요거보다 난이도 조금 더 크게 나와 일반적으로. 요거는 상수 잡는 이유가 책 2개잖아. 보통 하나 정도만 따져가지고 문제 내는 경우가 훨씬 많아. 그리고 요거랑 약간 변형된 문제가 그 뒤에 있는 4번 문제가 이 문제를 약간 변형한 문제가 있어. 4번 문제도 한번 읽어볼게. xy가 자연수일 때 1차 방정식 4x 더하기 3y는 18가 a입니다. 얘가 두 번째 1차 방정식을 만족한다고 한다. 이때 m의 답은 구하라. 위에 거랑 지금 풀었던 문제랑 거의 비슷한 거 맞지? x 더하기 3y는 18. 네, 이것도 자연수를 구해줘야 돼. x에다가 얼마? x에다가 이거 대입해보면 1 대입하면은 14니까 안 되고 2 대입하면 8이니까 y가 자연수가 아니고 3 대입하면 12니까 x가 3일 때 y가 얼마가 된다? x가 3일 때 y가 2가 이 방정식의 해가 돼. 물론 이거 말고도 무수히 많은 해가 있겠지만 x, y가 모두 자연수가 여기 하나밖에 없네? 근데 얘가 뭐에 해가 된다고 했나? 4-m 더하기 n y 빼기 1는 0의 해래. 뭐를 만족한다는 얘기는 이 숫자를 여기다 대입하면 3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모두 마찬가지 이쪽에다 대입해주면 어떻게 돼? m 4 마이너스 m 곱하기 3 더하기 m 곱하기 2이 되겠네. 우리 1차 방식 문구에도 없겠지만 2m 그리고 m은 얼마? m은 뭔가 2m이 실력이구나. 자, 문제 유형은 자체는 똑같아. 여기도 대입해서 이거는 여러 개가 만들어진 거고 이것도 대입해서 찾았는데 단위 하나밖에 없는 경우야. 그래서 문제 난이도 같은 것들을 보면은 크게 어렵지 않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방정식 해를 구할 때 일일이 그 중학교 1학년 때였던
1차 방식 개념으로 연산을 통해서 풀자가 아니라 하나하나 대입해서 답을 확인해보자. 알겠지? 자, 요것도 8선대로 잡으면은 요거 자주 나와요. 아니고 조금 어려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연산이나 풀이 시간에 대한 의미가 아니라 문제 풀 때 풀이 과정이나 아니면은 복수나 아이디어 같은 것들 그런 것들에 의해서 약간 난이도가 높아져. 5번 문제도 거의 그렇다지 5번 문제도 연립 방식의 일반적인 풀이에 대한 얘기가 돼. 자, 하기 전에 연립 방식 자, 잠깐만 하기 전에 풀이 방법에 몇 가지 한번 얘기 한번 해보자. 풀이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있다고 치자. 이렇게 있다고 칠 때 일반적으로 연립 방식 풀이는 해가 통수상밖에 없긴 해. 그리고 너희들 풀이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주면은 풀이 방법은 뭐 대입법하고 가감법이겠지? 오늘 문제에서 출제를 안 했지만 뭐 이런 것들 있잖아. 문제집에 본 게 뭐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일 때 뭐 B를 없애려면은 구식을 어떻게 해줘야 되냐 그런 것들 그것도 객관식 문제가 꽤 많이 나와. 문제집에 다 있을 테니까 여기에 없은 문제들 중에서도 약간 나이가 있는 문제를 한번 더 연습을 해보고 딴 것보다 가감법 할 때 뭐 더하기 얼마만큼 더해주고 빼줘야지 어떤 숫자들이 X가 사라지냐 Y가 사라지냐는 문제들 그런 문제 연습을 해서 그런 문제는 애들이 많이 틀리는 게 눈으로 딱 보기에는 X가 좀 바로 더하면 없어지거든?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하면 Y를 없애냐고 해가지고 보기에 나와. 그래서 문제를 잘못 봐서 틀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 연습 한번 해보고 추가로 요거는 약간 이거야. 양면에 똑같은 거 곱하고 나누고 이런 문제인데 요거는 요렇게 돼 있는 식이야. 잘 보면은 요거는 어떻게 풀어주면 될까? 요거는 보통 뭐 A는 B, A는 C, B는 C 뭐 요렇게 세 개 뭐 이거나 세 개 중에 적당한 거 두 개를 잡은 다음에 너희들이 계산을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어떤 게 적당해요? 라는 것들은 문제 풀면서 느껴요. 좀 약간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잘 모르겠다 싶은 애들은 뭐 요렇게 두 개 잡는 게 좀 더 좋을 거야. 나는 이제 세 개 중에 어떤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약간 오래 걸려도 이게 좀 더 어려운 문제가 많긴 하지만 이렇게 연습을 해주면은 또 나중에 고등학교 때 도움이 될 거야. 자, 추가 이거보다는 추가로 이거 좀 얘기했어요. 여기서 해가 무수히 많은 조건 기억나니? 많은 조건 하고 해가 없을 조건 두 개의 문제가 나올 텐데 해가 무수히 많다, 해가 없다 라는 것들이 학원 다니는 애들은 빅스 테스트 보면서 비법서에 나와 있으니까 지금 연습을 했을 거야. 그 숫자일 때는 애들이 거의 안 틀리거든. 숫자를 딸 때는 이렇게 되는 거. 뭐 x 더하기 2y는 3이나 2x 더하기 4y는 6 이런 경우 어때? 무수히 많은 거야? 없는 거야? 무수히 많은 거. 똑같이 2배 될 거니까. 근데 이런 경우 여기까지는 구해냈는데 상수랑 숫자분은 2배 만들네? 이런 경우 어떤 거야? 해가 존재하지 않는 거. 맞지? 야, 해가 무수히 많은 조건, 지금 비율이 똑같다고 표현해. A'분의 A는, B'분의 B는, C'분의 C.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A'분의 A하고, B'분의 B하고, 얘가 C'분의 C랑 같지 않다. 이건 해가 없을 조건이 될 거야. 추가로 해가 한 개밖에 없을 조건 뭘까? 한 개만. 한 쌍만 있는 경우. 조건이 뭘까? 이 부분이 어때야 될까? 오케이. 가끔가다 해가 없을 조건을 물어보기 때문에, 한 쌍만 나올 조건을 물어보기 때문에, 여기까지 체크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5번 문제는 지금 연립방식의 해를 구하는 문제인데, 식이 좀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결과적으로 5번 문제는 약간 이런 형태로 나와 있는 문제야. 맞지? 뭐 A, B, C 세 개가 있는 형태니까, 식을 적절하게 두 개씩 골라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면 돼. x 빼기 2y랑 x 빼기 4y가 12랑 똑같대. 나는 요렇게 두 개씩 잡아서 문제 풀게. 3 x 빼기 2y가 12고 2 x 빼기 4y가 12고 위에 거 양변에 3으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고 밑에 거 양변에
2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나누면은 크게 문제가 없네. 밑에 거에서 위에 거 빼주면은 2y는 마이너스 2가 될 거니까 y는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x는 2가 되겠다. 여기서 얘가 a값이고 얘가 b값이니까 a 빼기 b가 있나? 3이 나오겠지? 연립방식에서도 연산 문제는 지금 다양한 친구들은 연산 문제를 꼼꼼하게 굳이 해야 되나 싶은 친구도 있고 아니면 연산 문제 푸는데 아직 오답이 좀 나온 친구도 있을 거야. 내가 너희들이 본인이 느끼기에 나는 연산 문제 푸는데 오답이 자주 나와. 실수가 많은 것 같다. 그런 친구들은 연산에다가 좀 꼼꼼하게 풀면서 정답률을 좀 높일 수 있도록 하자. 실제로 한번 해볼게. 요거 그냥 살짝 빼고 약간 이런 표현 자체가 중학교 때보다 고등학교 때 많이 나오는 거긴 한데 선생님들이 자주 나와 문제도 많이 있고 난이도는 연립방정식 풀이는 많이 나오고 딱 이런 형태는 난이도가 실제 자체가 크게 많지는 않아. 이렇게 될 거야. 6번, 7번, 8번은 약간 비슷한 유형들이 나올 거야. 6번 그 연립방정식의 해가 서로 같을 때 A, B값 물어보는 문제.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문제들은 해가 뒤에 있는 문제들은 잘못 봐서 문제 풀어주는 문제들이 뒤에 나와. 3x번은 A랑 x, y, y가 3이랑 dx 더하기 2y가 6이 있는데 여기서 표현이 해가 서로 같다고 되어 있네. 연립방정 해가 서로 같다는 말이 뭔 말 같아? 도곡삼선 이 4개의 해가 어떻다고? 똑같다고. 그래서 이제 그럴 친구도 없겠지만 연립방정 파트 처음으로 애들 어떻게 푸냐 이거 풀고 이거 푼 다음에 두 개 해가 똑같다고 표현하거든? 왜 그럴 필요 있을까? A, B 빼고 얘하고 얘는 모르는 문제가 없잖아, 그치? 이 4개 중에 그냥 골라갖고 문제 풀어주면 되겠네? 4개 중에 2개 골라갖고 풀어주면 x가 이거 빼주면 x가 2, y가 1 정도 나오겠네? 맞지? 자, 2하고 1 어때? 여기다 대입하면 A값 나오겠어? 대입해주면은 A값 얼마 나오면 2 나올 거고 얼마 나오지? 2B 더하기 2는 6이니까 B는 얼마? 2배 2 나오겠네? 나 어디 쳤는데? 2, 1, 2, 1 여기 A 쳤어. A 5 선생님이 대입한 거 틀려가지고 했는데 이제 짜잘한 점수는 여기는 틀릴 때가 있을 거야. 맞지? 이제 다 풀어놓고 대입했는데 순간 요거 숫자 잘못 봐가지고 A 값은 잘못 체크했거든? 너희들도 이제 문제 풀다가 좀 쉬운 문제를 한번 적용을 해야 돼. 선생님들도 너희들 풀기 전에 부분적인 문제 다 풀어가지고 좀 실수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자, 출제 난이도 요거 그냥 3.5 8점대 위주로 따져가지고 3.5 난이도 3.5인데 연산이 어렵다는 얘기가 아니야. 여기 있는 것들은 유형에 대한 얘기지 연산에 대한 얘기가 아니야. 어렵게 문제를 하면 어때? 여기 있는 숫자 그리같이 낼 수도 있는 거고 A, B 값 구하는 식 좀 더 복잡하게 낼 수도 있어. 이렇게 뭔가 잘못 봤다거나 아니면 바꿔서 푼 것들 해가 똑같다는 개념들 이런 문제들은 거의 출제를 매번 나오는 문제니까 연습해야 돼. 그냥 여기서 7번 문제 보자. 7번 문제는 사실 이거보다 얘기하기 조금 더 많은 내용이긴 해요. 구하고 dx 더하기 ay가 이라고 있는데 얘를 잘못하여 a, b를 서로 바꾸어 놓고 풀었더니 해가 x는 3, y는 마이너스 2였다. 처음 연립방정을 만족하는 y값을 구하라. 라는 문제야. 요거 말고 어떻게 풀었다 해? 어떻게 풀었다고 해? A, B를 거꾸로 바꿔놓고 풀었다고 해. 자, 그럼 A, B 바꿔갖고 놓고 푼 거니까 얘를 푼 게 아니라 잘못 푼 거는 어떻게? dx 더하기 ay, ax 더하기 dy가 아까 이렇게 푸니까 이거의 해가 x는 3, y는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여기까지 할 거 없지? 그럼 요거 나서 또 이거 어떻게 하는 얘기야? 또 대입. 맞아. 이제 1차 문제도 그렇고 고등학교 과정도 그렇고
식 만들고 대입하고 계산하고 식 만들고 대입하고 계산하고 이거 반복해야 돼. 대입해주면은 식이 어떻게 되지? 여기가 3b 마이너스 a는 5고 여기는 얼마냐? 3a 마이너스 b는 1 이렇게 나오겠다. 요거 연립방수 풀면은 요거 연산을 좀 뺄게. a가 2, b가 1. 다음에 잘못했으면 연산하자. 마이너스 3, 9b 빼기 3a는 15 3a 빼기 b는 1 더해주면은 8b는 16이니까 b는 얼마? 2가 나올 거고 b가 2면은 a는 얼마? a는 1 나오겠네? a는 1, b는 2가 나오는데 문제에서는 어떻게 했대? 이걸 a, b를 거꾸로 꼽은 거지? 그러니까 원래 식이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가 풀어낼 식은 x 구하기 2 구하기 2 y는 5랑 2x 구하기 y는 2 요게 되겠지. 여기까지 문제될 거 없지? 사실 여기까지만 체크해서 찾은 다음에 a, b 구하고 대입을 같이 한번 풀자라고 생각하면은 해가지고 자체가 크게 어렵진 않을 거야. 잠깐만. 요거 풀어주면 얼마? x가 요거 계산해주면 x가 마이너스 1이라고 y가 3이 나오겠다. 대신에 뭐 실험 문제는 애들이 경우에 따라 보자마자 답변이 가끔 있다. 계산 안 하고. 요거는 너희들이 한번 생각을 좀 한번 해봐. 요거 요 모양하고 원래 답이 이거거든. 원래 답이 이건데 요 제대로 된 크게 나오는 답이 이거네. A, B 거꾸로 놓고 푸는데 결과적으로 A, B를 거꾸로 놓고 푸나 X는 거꾸로 대입하나 똑같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관점을 받아들이면은 처음 식이 답이 3하고 마이너스 1인데 어차피 A, B 거꾸로나 XY 거꾸로나 똑같네? 그러면은 3하고 마이너스 1이면은 원래 답은 마이너스 3이겠네? 라는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 근데 모든 문제가 그러진 않아. 여기가 마이너스로 바뀐다거나 그러면은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없기 때문에 문제를 좀 관찰해가지고 약간 이런 형태로 여기하고 여기 A, B를 바꾸나 XY가 바꾸나 똑같은 문제들은 그냥 3하고 마이너스 1이잖아? 계산 안 하고 마이너스 1하고 하면겠네 라고 생각해도 답은 똑같이 나올 거야. 이런 문제들은. 출제 라인을 확인해 볼게. 모두 8점 빼기 중에서는 조금 난이도 높아요. 출제율 제곱 문제 무조건 나와요. 이것처럼 연립방식이 하나만 제곱 보는 경우가 좀 더 많고 이거 말고 추가로 이런 문제도 있잖아. XY인데 9배로 잘못봤다. 이런 유형 가끔 나오긴 하지만 유형으로만 보면 똑같은 유형들이니까 자주 나오는 문제고 난이도는 그 연상 방법이나 숫자들이 어렵다는 얘기가 아니라 대입하고 식 만들고 연립방을 풀고 또 대입하고 연립방을 풀고 연산이 좀 길어. 그래서 우리 연습할 때 문제 풀 때 꼼꼼하게 풀지 않는 애들은 약간 연산 하나 풀기까지 좀 있어. 시간을 같이 길어지니까 이렇게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아. 8번 문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해가 목숨이 많을 때에 대한 얘기야. 아까 한 것처럼 이거는 해가 목숨이 많을 때 그리고 y는 2랑 요거랑 3x b 플러스 3y는 6이 해가 목숨이 많다고 해. 요거 그냥 너희들이 빨리 풀어야지 빨리 풀는 거는 근데 간단하게 식 만들자. 보통 식 안 만들고 답 나오는 애들 이렇게 얘기해. 3배니까 얘도 3배, 얘도 3배예요 라고 얘기했고 A는 1이고 B는 블라블라 얘기하거든. 근데 식 만드는 게 모든 과정에 연결이 돼. 혹시 집에 언니, 오빠, 누나, 집에 누구 있는 분들은 그냥 고등학교 2학년 가장 마지막 파트 한번 봐봐. 똑같은 게 또 있어. 아니면 우리 학원 다니는 애들 중에 9일 과정 비법서 보면은 직설방식 방정식으로 해가지고 오늘 또 나와. 쉬운 문제에 대한 풀이 과정이 아니라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푼다가 아니라 쉬운 문제부터 하나하나 풀이 과정을 씩 만드는 거를 연습을 좀 해야 돼. 자, 이거분의 이거니까 3분의 A씩 자, 3분의 A랑 마이너스 B 플러스 3분의 1이랑 6분의 거 다 똑같아. 맞지? 야, 그럼 얘하고 얘하고 똑같은 거네? 그럼 A가 얼마나 돼? A가 일단 6이야 되고 얘랑 얘랑 똑같은 거지? 마이너스
1 플러스 3분의 1이 3분의 1이래. 어떻게? 얘랑 얘랑 똑같겠지? 얘가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 빼기 3 3이네. 어디가 점이야? 잠깐만. 마이너스 3이지. 여기가 플러스 3이죠. 생각났나? 여기가 좀 전에 내가 잘못 체크했어. 여기는 마이너스였지, 여기는 고치려고 하다가 내가 좀 잘못 체크한 거 같네. 생각났나? 마이너스 6이 되겠지? 자, A는 1이고 B는 마이너스 6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답이 2번이 됐는데, 이것도 변형된 유형이 꽤 많아. 예를 들어, 이렇게. 요거 변형된 유형은 3x 더하기 y는 ax, 2x 빼기 y 더하기는 dy, 이런 풀이 나오고, 상수항이 없는 형태야. 이런 풀이 나오고, 얘가 0,0 이외에 해를 가질 때라는 표현을 나올 때가 있거든. 문제가 엄청 어려운 건 너처럼 느껴지지만 연립방정식 해는 기본적인 해가 하나밖에 없잖아. 근데 해가 하나보다 더 많다는 얘기는 우승이 많다는 얘기야. 이렇게 상수항이 없고 이런 꼴로 나와 있는 문제들도 똑같이 해가 우승이 많은 문제가 된다. 요거는 어떻게 1차 함수 파트에 똑같은 문제 또 나올 건데 자주 나오는 문제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나오고 연립방정식 나오고 1차 함수 나오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또 나오고 너희들이 이과 쪽 갈 거면은 기하백도 파트에 또 나오고 중고등학생 나오는 문제들이야. 그래서 단순히 답만 구하지 말고 너희들이 식을 만들어서 푸는 걸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출제를 만들어 볼게요. 출제를 여기 3점만 넣었는데 사실 이거보다 좀 더 높을 것 같아. 많이 문제는 조금 쉬운데 문제에 따라 약간 좀 차이가 있어. 참고로 고등학교 1학년 나오면은 이렇게 바꾸면 고등학교 1학년 문제야. 여기가 B가 아니고 A면 고등학교 1학년 문제야. 왜? 이거 푸는 거는 2차 방식부가 되거든? 2차 방식. 똑같은 문제도 문제에 따라 갖고 문자나 약간 조건이 바뀜에 따라 현재 문제에서 고등학교 1학년 문제로 바뀌어. 결국 강조하는 게 답이 아니라 식을 만들어 보여주고 너희들 문제 풀기 전에 식을 만드는 연습을 하자. 똑같은 문제도 중학교 3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똑같은 유형이 여기 문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활용 문제 2개 넣었어요. 9번 문제, 10번 문제 나왔는데 요즘 많이 나오는 문제들, 거속수가 있는 문제들이 매년 나와. 어느 학교가 됐든 이제 너 약간 4개 정도 늦어보면 4개 학교 중에 2개 학교, 3개 학교 나올 거고 중간 문제도 매번 나오고 여기 없지만 또 자주 나오는 문제가 원가정가 문제. 원가정가 문제는 지금 고1에도 많이 나오거든? 여기 원가정가 문제는 좀 안 얘기했는데, 대신 증가 문제를 얘기했는데, 거속식 문제, 그 다음에 지금 10분까지 증가 문제, 원가정가 문제들은 연습을 하자. 그리고 농도 문제는 최근에 많이 안 나오긴 했는데, 학교 선생님이 그래도 농도 문제 안 나와요 라고 하는 학교는 그래도 그런 중에 좀 밀어주고, 선생님이 약간 흐지부지하게 얘기했다. 그러면 교과서에 농도 문제가 있다. 그리고 농도 문제랑 학교 문제랑 똑같은 유형이야. 그런 문제들이 교과서에 있다. 그래서 한 번 더 풀어봐. 농도 문제는 보통 수학 문제보다는 고등학교를 하면 다음 문제에 많이 표현하기 때문에 당시 농도 문제 어려워서 시간 안 맞아야 기회가 아니라 공부를 해주면은 그런 게 쌓여가지고 이과 쪽갈 애들은 나중에 튀어나오게 될 거야. 자, 9번, 10번 문제 식 만들고 한번 볼게. 그리고 우리 선생님 때보다는 약간 교육 과정이나 그런 게 약간 좀 바뀌긴 했는데 우리 때는 항상 X, Y가 뭔지 문제 제대로 세팅을 하고 식 만드는 게 먼저였거든. 요즘은 이제 너희들이 식 만드는 거 볼 때 X, Y가 뭔지 설명을 안 해놓고 문제 푸는 게 많아. 네, 문제 풀 때 X, Y가 뭔지 설명을 해놓고 식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 9번 문제 볼게. 영희는 집에서 학교까지 1km 거리인데 영희가 어느 날 아침 8시 30분에 집에 나가죠. 처음에는 시속 2km 갔다가 나중에 시속 4km 달려가지고 학교에 8시 57분에 도착하였다. 영희가 달린 거리를 구하라고 하네. 그러면 문제에서 거리를 물어봤기 때문에 어떤 걸 x, y로 줄까? 걸은 거리를 km, 달린 거리를 y km라고 하고
우리 거듭식 기타 기억나지? 뭐 이런 거로 문제가 많이 나와 있으니까 거리는 어떻다?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그 다음에 걸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가 됩니다. 많이 봤던 문제일 거야. 자, 문제 보면은 여기서는 다른 문제의 차이점이 있는 게 그냥 전체 시간을 얘기한 게 아니라 출발한 시간 나와 있고 도착한 시간이 나와 있네. 자, 문제 시간 들어볼게. 우리 걸리는 시간하고 걸은 시간하고 달리는 시간을 합한 게 1km라고 해. 그 다음에 걸을 때 속력은 이거 2분의 x. 달릴 때 걸리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4분의 y가 되고 시간이 문제야. 일단 이런 문제는 단위 통일해야 된다. 속력이기 때문에 시속이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이 나와야 돼. 8시 30분에 출발해서 8시 57분, 27분이 걸렸대. 27분은 몇 시간이야? 응? 오케이. 50분에 27시간. 뭐 약분하면 되겠지만, 요렇게 만들어야지 나중에 어떻게 이 숫자들이 왜 튀어나오는지 알게 되고. 될 테니까 이렇게 만들어 볼게. 연산 따라가면 되겠지? 이 연산이고 생략할게. 5분의 4 나오고, x는, y는 얼마? 5분의 2 나와. 밑에 식에다가 그냥 곱하기 4 한 다음에 해주면 y가 편해질 거니까 굳이 따로 연산은 안 할게. 문제, 여기가 달린 거리 물어봤으니까 달린 거리는 5분의 1km, 0.6km가 있을 거고 촬영 문제는 딴 거보다 계속 똑같아. 문제 맞춰갖고 문자 세팅하고 식 만들고 풀고 그 다음에 이 풀 답하고 답하고 만날 수 있어. 문제 읽어봐가지고 답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그런 건 약간 이런 거 있잖아. 문제 바꿔가지고 약간 좀 배워가지고 달리기 시작한 시간은 8시 몇 분이야 그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맞지? 그래서 계산한 다음에 문제에서 원하는 답이 맞는지 한번 더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 요게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거의 이런 식으로 나오고 고등학교 2학년부터 나이가 좀 더 뛰는데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너희들 2학년 2학기 되면 대목이나 조명 파트 있잖아. 활용문제나 그런 문제들 중에 도형 관련된 내용들이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고등학교 필요 문제들 중에. 그래서 아까 교수부장님과 공부를 했는데 2학기 과정에서 단순히 도형 파트 문제 푼다가 아니라 그런 문제 풀 때 접근할 아이디어 같은 걸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연습할 때 그림 같은 거 따라 그리면서 문제 푸는 거 2학기 과정은 그렇게 필요가 있어. 자, 특허 문제도 요것도 식만 빨리 만든 다음에 문제 한번 풀어볼게. 요거는 사실 크게 어렵지 않아. 출제는 나오는 문제고 거의 나온다. 나오고 볼 텐데 그 문제는 연산 문제였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서술형 대비도 좀 해야 돼. 특강 작년도 증강 문제 작년도 기준으로 올해 어떻게 바뀌었다. 그러면 올해 회원수를 구하라 이런 문제들. 또 남학교, 여학교, 남학생, 여학생 뭐 그런 문제 많이 나오잖아. 이런 문제들. 아까 얘기했지만 X, Y 구한 게 답이 아니라 한 번 더 해줘야 되는 문제들 많이 나와. 자, 축구 동아리랑 농구 동아리 회원수 합차 50명이었고 올해는 축구가 10% 줄고 농구는 30% 늘어갔고 3명이 증가했대. 자, 첫 번째 축구도 작년도 축구가 X명이고 농구가 Y명이라고 하면은 X 더하기 Y가 얼마니까 X 더하기 Y가 50명이 될 거고 이제 증가, 늘어나는 것까지가 축구는 10%만큼 줄어들었고 농구는 30%만큼 늘어나니까 몇 프로? 30 플러스 3명이 됐다. 이렇게 되겠지? 크게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연산 생각할 거야. 작년도 기준으로 문제 풀고 식 만들어서 계산해주면 x가 30, y가 20이 될 건데 이 문제의 답은 이게 아니지? 여기서 맨날 실수하는 게 올해
기준을 물어본 거야. 올해. 이건 작년도 기준이니까 올해 축구부는 몇 명이냐? 뭐 30 빼기 100분의 10 곱하기 30 빼면 되고, 아니면 처음부터 작년도에 90%라고 해도 되겠지? 다 구해놓고 틀릴 경우 좀 많아요.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씁시다. 출제를 나이로 볼게요. 8.1을 잡으면은 8.5%의 애들은 무조건 맞아야 되는 거고, 난이도가 이거 남자처럼 남학생도 많이 틀려. 왜? 선생님은 똑같아. 30명, 20명 해놓고 올해 또 기준 올해 몇 명이 구해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구해놓고 다 30명이요 라는 애들이 5명 꾸면 한두 명 돼요. 이거 작년도 중간 문제는 다 구해놓고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뭔지 한 번 더 꼭 확인하도록 하자. 그런 것만 중요하면은 그게 틀릴 법한 문제들은 아니야. 알았지?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 연립방식 같은 문제가 될 거야. 1차 관련된 문제들은 이제 끝까지 나온 학교는 많이 없는 것 같고 중간까지 1차 문제는 나왔던 것 같은데 연립방식은 안 들어가는 학교 없는 것 같아. 여기 있는 내용들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집에서 문상 문제 풀어보도록 해보자. 자, 11번 문제부터 또 같이 한번 나갈게요. 그리고 혹시 1차 함수 안 들어가는 학교 있으면은 뒤에 그 36번 문제가 26번부터 35번까지는 약간 고난이도 문제가 있어. 혹시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학교가 아닌 경우는 거기에 남아있는 고난이도 문제를 한번 풀어봐도 괜찮을 것 같아. y가 x에 대한 1차 함수가 아닌 것을 고르려고 하네. 자,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것도 1번부터 5번까지 짜리 하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학원은 이제 그 지식인 기부를 많이 하거든. 근데 중학교 2학년들 질문 중에 많이 나오는 게 있어. 5번 같은 보기. 11번에 1번부터 5번까지 하는데 5번 보기만 먼저 할게. 5번 보기가 1200ml를 X명이 나누어 마실 때 한 명이 마시는 우유의 양을 물어봤네. Y는 얼마? X분의 1200인데 아까 집에 처음에 한 것 같은데 얘는 함수가 맞긴 하지? 1차 함수는 아니야? 맞지? 자, 그런데 지식인에 매년 몇 명 물어봐. 선생님 이거 함수 아니잖아요 라고 물어봐. 왜? 애들이 1차 함수랑 함수랑 헷갈리는 거야. 알았지? 자, 1번부터 3번까지 맨날 할게. 너네 한번 해볼게. 하루 중 낮의 길이가 x가 있자 밤의 길이가 y까지다. x와 y가 얼마? 5가 될 거야. 요것도 선생님이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봤던 문제 같아. 2번 문제 20x y는 얼마? 20x 형태가 만들어질 거고 3번 x는 5y 이렇게 만들어지겠어. 맞았다. 2번 문제 맞았다. 여기가 3번 3번인데 아니야 그랬다. 2번 문제는 y는 x 빼기 600x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리고 요즘 스타일 문제는 아닌데 추가로 요거는 좀 설명하자. 요거는 함수가 아닐까? 이게 최근 유형은 아니거든? 근데 요즘 문제들이나 학교 기출에서 만나고 또 한 4, 5년 정도까지는 그래도 학교 시험에 있고 중학교 1학년, 2학년 문제들이 나왔던 학교 본 적이 있어. 최근에 좀 많이 안 나오는데 똑같은 문제인데 단 x는 수, 단 x는 0이 아닌 수 이렇게 나왔다고 치면은 요즘 스타일은 아니야. 오히려 고등학교 1학년 문제 가서 위에 거는 함수가 아니고 밑에 거는 함수야. 그래서 뭔지 알 것 같아? 여기는 x가 0이 아니라고 나왔지? 여기는 x가 0이 포함되겠지? x 때 0을 집어넣으면 y가 구할 수 있니? 아니지? 요 스타일이 아닌데 예전에는 뭐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많이 나왔다가 요즘은 많이 안 나오는 문제긴 해. 그래서 어떤 값이 주어질 때 그냥 x값이 하나일 때 y값이 하나만 나와야 함수가 된다라는 거고 짜잘하게 한 점으로 나왔던 건 있긴 하지만 최근에 나온
나왔던 유형들은 아니에요. 대신에 이런 게 언제 또 튀어나오냐?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수학하에 있는 게 또 튀어나와요. 그래서 좀 당장 안 나오는 것 같은 문제들도 공부하다 보면은 나중에 한 번 더 나올 때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생각해보면. 자, 12번 문제 볼게요. 1차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인데 1차 함수에 대한 보자. 1차 함수 y는 fx분인데 단 fx는 1차식이면 되는 거고 얘를 ax 곱하기 b라고 할 때 a는 뭐가 돼? a는 교육이 기울기 어떻게 구하는지 아는 사람? 뭐분의 뭐?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우리 100시 테스트 보면 매번 적을 거야. 정답표가 두 개 나오는 경우 어떻게 되지? x축분과 y축분으로 x축 빼기 x원분의 y축 빼기 이렇게 될 거고 a가 0보다 크고나 a가 0보다 작을 때 얘기하자. a가 0보다 크면 어떤 모양이야? 오케이.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뭐야?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한다고 표현해. 이렇게 내려오는 모양은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한다고 표현을 해요. 자, a의 절대값이 크면 어떻게 될까? 크면 그렇지, 이런 모양 되겠지? a의 절대값이 작으면 어떻게 돼? 약간 완만하게 되겠지? 그런데 이게 정사가 급하게 세워진 모양, 완만한 모양으로 표현하지 않고 요게 보기 중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 y축에 가까워진다고 표현되어 있지? 얘도 말로는 어떻게? x축에 가까워진다고 표현해요. 자, 모양으로 보면은 뭐 완만하다, 가까워진다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 말로 보고 글로 넘어가지 말고 이 그림을 보고 말로 바꾸는 연습을 해주면은 문제나 우리들이 좀 더 빨리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12번, 하나만 더. 얘가 y는 3x라고 치자. 얘를 y축 방향으로 5만큼 평행이동하면 어떻게 되지? 식이 어떻게 되지? 오케이, y는 3x 플러스 5가 되지? 자, y축 방향으로 모든 건들을 다 A로 올리게 되면은 y절편만 바뀌기 때문에 3x 플러스 5 y는 ax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만큼 평행이동하면은 이거 식은 y ax 더하기 b 라는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평행이동 외워. 계속 외워. 알았지? 그리고 평행이동 바로 나와. 왜 y축으로만 평행이동해요? x축으로 왜 평행이동 안 해요? 나중에 나올 거야. 중학교 2학년 때 안 나오고 x축으로 평행이동하는 거는 중학교 3학년 때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제 두 개 중에 하나만 나오는 거는 다른 것까지 배우면 너무 어렵구나. y축으로 평행이동하는 것만 열심히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줘. 약간 추가로 너희들이 좀 할 것 중에 그래프 그리기 연습을 좀 해둬야 돼. 중학교 2학년 때 원하는 거는 1차 함수 그래프를 보고 식으로 주어진 내용을 보고 그래프에 그릴 수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래프를 보고 식으로 바꿀 수 있다가 두 번째야. 또 그거 바꾼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심화 문제들이 풀게 될 거야. 지금 고등학교 1학년도 똑같아. 딱 책 보면 그냥 그래프 보다가 그러면은 아이고 안 나오거든? 보자마자 나오도록 연습을 좀 해줘야 돼. 아무리 쉬운 문제라도 연습장에다가 그림 그리면서 문제 풀이 연습을 하자. 단순히 많이 한다고 하지. 그렇죠, 내시 많이 해. 자, 12번 문제 볼게요. 12번 문제 보고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분의 3 x 빼기 3이고 얘기할 거 많은데 x절표 y절표 얘기할 거 많은데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3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겠구나. 이것도 되겠지? 야, 마이너스 4푼만 3 지난다. 뭔 말이야? 4푼만 3을 지난다. 오케이. x에다 마이너스 4하고 y에다 3을 대입하면 3인지 모르는 거야. 3은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마이너스 4 빼기 3 해주면은 얼마? 6 빼기 3이니까 맞네. 기억 맞고요.
니은 제 2, 3면은 그냥 봐주시잖아요? 맞지? 2번 틀리고요. 지금 1차 함수와 그래프가 평행하자. 기울기가 똑같고 y는 마이너스 2분의 그래프는 이렇게 되겠죠. 원점을 지하니까 기울기가 같기 때문에 기울폭이 맞고요. 기울폭이 x값이 증가할수록 y값이 증가한다.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모양은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감소한다고 얘기해. 그러면 얘의 목이 틀렸고 맞는 목이 몇 번? 기억하고 기울폭이만 맞다. 실제는 선문을 하는데 사실 이거는 이겠지? 형태는 다르고 모든 학교, 모든 성적에 무조건 나오는 문제야. 13번 문제도 똑같아. 13번 문제도 마이너스 a 플러스 6,a가 1차 방정식 그래프 위에 있을 때 a 값을 구하라는 문제네. 이것도 그냥 어떻게? 그냥 a만 하면 되는 문제가 되겠다. 13번 문제. 마이너스 a 플러스 6,a가 마이너스 2분의 1 x 구하기 3분의 1 y 빼기 2는 0을 지남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개인만 해주면 되겠죠? 곱하기 마이너스 a 더하기 6 더하기 3분의 1 곱하기 a 빼기 2는 0 이렇게 만들어 놓고 계산만 해주면 될 거야. 자, 여기서 하는 거 좀 뺄게. a는 얼마? a는 6 넣을 거고 얘기했지만 문제 냈고 많아. 뭐 a값 구한 다음에 뭐 2점 같으면 몇 사분의 있는 점이야 뭐 그딴 식으로 낼 수가 있을 거고 얘기할 거 많을 거야. 야, 어떤 점을 지난다는 얘기는 그냥 무조건 어떻게 해줘야 이거를 대입해주면 끝난다. 8점짜리 문제로 쓸 때는 대입하는 점좌표를 지난다 아니면 똑같은 말이야. 그래프가 어떤 점을 지난다. 어떤 점이 어떤 그래프 위에 있다. 똑같은 막 표현이고 그냥 대입하는 거고 방정식까지는 방정식이랑 똑같은 거야. 실제 요거는 좀 쉽잖아. 연습해도 3번 문제 1차 함수 그래프가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하였더니 밑에 게 되었다. 이때 a 더하기 f값을 구하라. 14번 문제도 기본적인 개념 문제죠. 평행 이동 개념 무조건 물어봐요. 얘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을 했다. 그렇지. y는 5x 더하기 3 더하기 n이 될 거고 얘랑 y는 ax 더하기 10이랑 일치할 때 얘가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 두 개가 어떤데? 그거랑 똑같다는 얘기지? 표에 따라서는 일치한다는 표현이 나올 때도 있어. 그럼 얘랑 똑같다는 얘기는 얘랑 똑같고 여기랑 똑같다는 얘기잖아. 5하고 a랑 똑같다는 얘기고 3 더하기 n이랑 10이랑 똑같다는 얘기네? 그럼 a는 얼마? a는 5고 m은 7이 되겠네? 별거 없이 오케이. a 더하기 m은 12가 되겠죠? 출제를 요거는 평행이동에 대한 개념 문제예요. 안 나올 수 없습니다. 평행이동 개념. 그냥 기본적인 개념 문제니까 우선 문제는 문제집이나 교과서에 있는 문제는 몇 번 더 풀어가지고 연습을 합시다. 15번 문제 1차 함수 그래프가 이 문제인데 첫 번째 x 그래프 x절편이 마이너스 2분의 5고 y절편이 되길 때 1차 함수의 그래프 세 번째 그래프의 x절편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사실 이 문제도 크게 어렵진 않은 문제야. 근데 귀찮은 게 식이 하나 있고 문자가 2개 있고 또 다시 한 번 더 풀어줘야 되고 그런 부분이 좀 귀찮네. 근데 하루가 이거 나온 문제 여기가 4, 여기 3 여기 있는 차 아니고 다른 문제들이 뒤져보니까 이런 거 있더라고. 이거는 x 절편이 x는 4이다. 이거 틀말이가 무슨 말일까? 하나 더 볼까? 이 그래프의 y 절편은 뭐죠? y 절편은 0,3이다. 이거 맞을까? 얼굴이 조기분이 나오면 헷갈려. x표 y 절편이 의미하는 거는 어떤 그래프가 x축, y축과 만날 때 이 점의 숫자, x축. x절편은 그냥 얘가 아니라 그냥 사람만 해야 돼.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 만날 때 여기 숫자 3이지? 얘는 y절편의 좌표인 거야. 알았지? y절편은 얼마나? 3인 거야. 그런데 문제 풀다 보면은 특히 중립변별한 문제 있잖아.
맞는 거 틀리는 문제 나올 때 딱 보면은 다 맞는 것처럼 느껴요, 순간. 항상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안 나와. X는 사는 어떤 거니? X는 사는 그래프가 여기 4고 이렇게 나와 있는 그래프였지? 직선의 방정식이었어. 네, 문제 풀 때 약간 조심해야 된다. 15번 문제도 X 절편이 마이너스 2분의 5라고 나와 있네. Y는 마이너스 AX 더하기 2분의 A 더하기 3의 X 절편이 마이너스 2분의 5래? 그럼 여기서 이거를 좌표로 바꿔보자. 얘는 몇 콤마면? 얘는 이거란 얘기야. 맞지? 정답 들어가면 무조건 뭐라고? A. 정답은 A. 이거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 0은 마이너스 A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5 더하기 2분의 A 더하기 3이니까 0은 2분의 5 더하기 2분의 A니까 3A 더하기 3이네? A는 얼마나? 마이너스 1이네. 맞지? 마찬가지 A는 마이너스 1이면은 다시 이걸 또 대입해주면은 10이 어떻게 된다? Y는 X 마이너스 1이 되니까 2분의 5가? 2분의 5 이렇게 나올 거고 Y절편 구하는 방법 어떻게? X에다가 0을 대입해서 나오는 Y값이지? Y절편 얼마니? Y절편이 1인데 얘가 2분의 5가 되겠네. 문제 뭐가 있지? 나머지는 생각할게요. 뒷배기 AX 더하기 A면은 2분의 7X 마이너스 1이고 요거의 X절편은 7분의 2 0이 되겠네. 문제에서 X절편 구하라고 하니까 7분의 2 알았지? 여기 A니까까지 구하는 게 메인이니까 나머지 연산 좀 생각할게. 출제율하고 난이도 보면은 X절편, Y절편 매번 물어봐. 그리고 너희들 이 문제는 난이도가 사실 짜자는 연산 때문에 조금 귀찮은 거지 요거 시카라도 만드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 거지 이해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문제에 따라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X절편, Y절편 물어보는 문제는 진입학문하는 문제 실수까지 좋다. 절편이 물어보는 거는 딱 여기 나와 있는 숫자들만 물어보는 거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 16번 문제 마이너스 2콤마 3과 6콤마 K를 정할 때 이거의 그래프가 밑에 있는 그래프가 평행하다. 아까 했다. 평행하다는 얘기는 이거 마이너스 그래프 적자. Y는 AX 더하기 B라 Y는 A 프라임 X 더하기 B라고 B'이나 평행할 조건 뭐가 같고 뭐가 다르다? 오케이. 기울기가 같고 A랑 A 프라임 같고 상상은 다르다, Y절편은 다르다, 그렇게 되겠지? 1차 조건, 얘도 같고 얘도 같다. 그렇지? 얘랑 뭐랑 평행하다고? Y는 4분의 1 X 빼기 2랑 평행하다고 그래. 그거는 신대방판이야. 요거 두 개랑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랑 얘의 기울기는 어떻다? 똑같다고 되겠지? 승관의 것도 기울기가 어떻게 된다고? 기울기가 6 빼기 마이너스 2분의 K 빼기 3이 얼마다? 4분의 1이다 라고 만들어주면 되겠지? 여기 여기서 좀 뺄게요. K는 얼마? K는 5가 될 거고 실제를 난이도 이렇게 평행할 조건, 일치할 조건 매번 나오는 문제고 문제 자체는 난이도가 낮지만 문제 풀다가 내 조건들이 점점 늘어나게 될 거고 난이도가 좀 클 거고 아까 고등학교 얘기했는데 고등학교 문제들은 여기서 K가 여기도 들어가면 이런 거로 나오거든. 약간 시기적으로 복잡해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간 과정과 연결시켜갖고 K값이 대충 5하고 4 나왔는데 두 개 중에 하나만 골라줘야 돼. 왜? 하나는 인치하게 되니까. 그런 식으로 똑같은 문제들이 나중에 또 튀어나오게 돼. 4만 더 보셨는데. 자, 17번 문제.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때 K값을 구하라. 이것도 중학교 2학년 문제도 되고 고등학교 1학년 문제도 돼요. 예전 추억하기는? 올려. 나 혼자도 없다, 나 혼자. 가운데 저기 쳐다보구나.
17번 한 직선 위에 있을 때 K값을 구하는 건데 크게 방법이 두 가지가 있을 거야. 마이 콤마 2하고 5 콤마 마삼을 지나는 직선의 방법이 바로 만드는 방법이 하나 있을 거고 아니면은 기울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을 거야. 네, 이 세 점이 있다고 치면은 이거 A, B, C로 적을게. A, B의 기울기하고 내가 뭐로 만들었지? A, C의 기울기고 일직선 위에 있다는 얘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요 두 점의 기울기나 이 두 점의 기울기나 아니면 이 두 점의 기울기가 똑같은 얘기잖아? 여기 지금 만들면 편해. 자, 기울기 방식 5 빼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빼기 2 H의 기울기는 K 빼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빼기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풀어주면 K가 K는 이 나올 거고 요거보다는 사실 너희들이 풀 때는 현재 혼자 공부하는 애들 낼 때는 문제 풀려면 이렇게 될 거야. 그냥 이거를 정 모르면 y는 ax 더하기 b라고 놓고 마이너스 2나 2는 마이너스 a 더하기 b고 5 마사지나 마이너스 4는 5a 더하기 b 이렇게 놓고 열립방식 풀어가지고 직각 만들어주면은 y는 마이너스 x였나? 마이너스 x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거든. 그치? 이렇게 식 만든 다음에 다시 이점 좌표를 대입해서 K값 구해주면 되는데 왜 굳이 이렇게 얘기할까? 이런 문제 또 나오니까 아니면 연산이 어렵다거나 문자가 여기에서 K가 있고 이 K로 나온다거나 이 K 플러스 1로 나오면 변형된 문제로 나올 수 있거든. 이렇게 숫자가 두 개일 때는 이 방법을 좀 더 쉽긴 하겠지만 약간 변형된 문제를 풀게 되면은 기울기 개념으로 식을 만드는 게 사실 편하기 때문에 기울기의 식을 만들어줘. 자, 이것도 8차 빼기를 나오면은 실제는 약간 애매하다. 이거 고등 과정에 가깝다. 난이도 3.5. 이게 좀 중학교 2학년 문제집보다는 고등학교 1학년 문제집이 좀 더 많아. 똑같은 유형인데 문자의 위치만 바꿔갖고 고등학교 1학년 문제집이 유형이기 때문에 약간 억지로 내는 것보다 약간 이거보다 약간 쉬는 형태로 많이 나와. 18번 문제. 1차 함수 ax 더하기 b랑 y는 3x 플러스 2랑 평행하고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2랑 x선이 똑같다고 해. 얘하고 얘는 평행하고 얘하고 얘는 x선이 같다고. 그럼 평행하다는 얘기는 뭐가 똑같다는 얘기야? 기울기가 같다는 얘기야? 맞지? a는 얼마다? a는 3이다. x절편이 얘는 얼마나? 2야. x절편의 좌표는 얼마나 돼? x절편 좌표는 6,0이 돼.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거는 3x 더하기 b라고 놓고 얘가 어딜 지난다? 2,0을 지난다 라고 풀어주면 b값이 마이너스 6이 나올 거지. 그러면 A 빼기 B값은 얼마다? 뭐가 나오겠지? 이것도 절편 개념이나 평행하다는 개념 내용만 알면 연산 자체는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항상 이런 개념을 연습시키는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통역을 써줘야 돼. 출제하고 난이도 볼게. 출제를 나눈 이유는 뭐냐면은 매번 나오니까 이거보다 좀 더 난이도 있는 문제인데 똑같은 내용인데 그 부분은 이때 야 y축에 평행하다라는 문제가 나와있네. y축에 평행하다 이거 뒤에 문제 이게 비슷한 문제들이 나올 거는데 19번 문제 볼게. 여기부터는 아까는 약간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여기는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런 꼴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고 얘는 1차 함수 그래프라고 얘기하고 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얘기하거든. 하여튼 크다고 도움이 보는 거 같아요. 설정해볼까? 얘는 1차 함수라고 했고 아까 얘는 1차 함수는 조건이 없거든. 얘는 A가 0이거나 아니면 B가 0이 될 수도 있어. A가 0이 되면 Y는 꼴 나오잖아. A가 0이 되면은 그래프가 대충 이러면 돼. A가 0일 때 아니면은 B가 0일 때는 그래프가 어떨 때? 그래프가 이런 형태가 나올 수 있어. 그래서 얘는 이
이런 그래프나 이런 그래프를 만들지 못해. 그래서 얘는 1차원 그래프라고 얘기하고 얘는 이런 꼴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직선의 방정식으로 얘기해. 차이점이 있어. 그리고 조금만 더 보자. 얘를 조금하자. 얘를 말로 하자. 얘는 Y축하고 어때? Y축하고 수직이지? 이게 그림 안 그리고 말로 보면 선생님이 헷갈려. 얘는 Y축의 수직이야. X축하면 어때? 평행하지? 근데 그림 없이 이거만 보면 헷갈려. 학교생이 어떤 거 나오냐? 5,2를 지나고 Y축의 수직이 직선의 방정식 구하라. 이런 문제 나와. 헷갈려. 나도 헷갈려. 그래서 5,1 찍고 이 조건에 맞게 그림을 그려보니까 대략적으로 이런 모양이네? Y축에서 인기가 맞나? Y는 1이겠다. 따져야 돼. 문제 보고, 이 글을 보고 문제 식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이 말을 보고, 이 말을 보고, 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거를 식을 만들려면 좀 불편할 거야. 은근히 헷갈려. 자, 맞아볼게요. 수학 문제. 두 점이 있는데, A 플러스 4,4랑, 3A 플러스 6, 마이너스 1이 있는데, 얘가 어떻게? 얘가 Y축에 평행하대. 두 점을 지나는 게 Y축에 평행하대. A가만 해주세요. 대충 얘가 이렇게 평행은 나오나 봐. 하나는 여기 뭐 4점 되고 여기 마이너스 1쯤 되겠지? 그럼 얘하고 좌표가 어떻게 하네? 똑같아야 되지? 3A 플러스 6이랑 A 더하기 4랑 어떻다? 똑같다고 나올 거야. 2A는 마이너스 2니까 A는 얼마? 마이너스 1이네? 그러면은 뭐 A 값이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근데 요거 그림 안 그리고 풀어도 사실 정답문 자체가 낮진 않아.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문제를 그려가지고 확인 한번 해보자. 출제라고 가려볼게. 뭐또 살짝적 기준으로 나올게요. 출제는 매번 나오는 문제고 난이도는 용문제는 좀 쉬워. 문제에 따라서 좀 더 난이도 높게 볼 수가 있다. 20번 문제. 20번 문제부터는 주역문 다 어때? 다 그래프가 그려져 있다. 앞에까지는 기본 개념 문제고 20번 문제는 그래프를 좌표평면 그리지 않는 문제는 조금 더 어려운 문제. 21번, 22번 같은 페이지에 있으니까 얘기할 건데 21번 문제보다 22번 문제가 조금 더 난이도 높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22번 문제는 그래프가 없잖아. 너희들이 그걸 좌표평면에 안 그리면은 문제 뜻을 이해하기 어려운 거야. 21번 문제도 그래프 위에, 좌표평면 위에 그림이 없다면은 난이도가 조금 더 높은 문제가 돼. EX, 연립방식이 있대요. EX 플러스 Y는 A랑 DX 플러스 Y는 5가 있는데 이 두 그래프가 있는데 해를 나타내니까 직선 두 개가 되고 극점이 나왔네? 그 그래프의 극점이 의미하는 게 뭔지 물어본 거야. 여기가 3,이야. 그래프의 극점이 연립방정식을 뭐가 되니? 얘가 연립방정식의 해가 된다. 이거 하나 물어보는 거야. 알았지? 이런 문제 안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중학교 수학대회 나오고 고등학교 이런 문제 또 나와. 그럼 이 3,가 어떻게 생성되느냐? 여기다 여기다 대면 끝나. 너희들이 익숙해질게 중학교 1학년 때 좌표 평면만 나오고 점만 나왔어. 여기에서 이제 그래프를 정비의 관계에서 배우긴 했지만 그래프 점 좌표가 나오고 그래프가 나오면 대입별 10만 점이 연습을 좀 해줘야 돼. 3,의 대입은 뭐 필요가 없네? 2 곱하기 3 더하기 2는 A라는 식 하나랑 B 곱하기 2 더하기 2는 5라는 식 하나. 두 개밖에 없잖아. 맞지? A는 얼마? A는 8이 될 거고 B는 얼마? 2가 되지. 얘기가 답을 구하려고 하지만 3,이 대입한 거 알면 암산으로 A값 구할 수 있고 B값 구할 수 있어. 근데 암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하고 이거 중에 중요한 거는 식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야지 나중에 시험 문제 풀 수 있는 거니까. 자, 다 몇 번? 20번이다. 5번 나와요.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1차는 그래프가 있고 X축과 둘러싸여 있는 도형이 있는데 여기서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가 21번 문제가 돼. 수제 라인을 해야 돼.
우리 10자리다가 다 문제마다 출제한 난이도 체크를 해놓게 했는데, 이게 우리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시험지를 받지 못한 학생들은 출제한 난이도를 확인할 수 없어가지고 한 번 더 확인해 주는 거야. 난이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21번 문제. 얘는 ax 더하기 2 그래프고요. 얘는 y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b라고 해요. 이것도 나와 있는 게 x표만 나와 있는데 얘가 어딜 지나? 얘가 여기를 지나네? y는 ax 더하기 2 그래프가 y,0을 지나므로 아까 했던 것처럼 대입해서 a값 바로 나오겠지? a값 얼마? a값 2 나올 거고 마찬가지 얘가 어딜 지나? 여길 지나네? 2,0을 지나므로 또 대입해주면은 뒷값이 아마 나오겠지? 그 다음에 교점좌표 어떻게 구한다고? 교점좌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교점좌표 구하는 방법은 연립방정식을 풀어주면 된다. 연립방정식 푸는 거는 과정을 생각할게요. 5분의 4푼만 해봐 얼마 나왔더라? 5분의 18 나와. 연립방정식 풀면 이게 나오네? 그러면 5분의 이거 구하래? 삼각형 연립 구하는 거 별거 없잖아. 2분의 1 곱하기 밑변 길이 곱하기 높이가 되겠지. y좌표의 절대값 해주면은 얼마냐? 5분의 5, 3, 27 5분의 27이라고 했지. 됐죠? 여기까지? 중학교 2학년 과정까지는 연산이 틱해봤자 연립방정식, 대체방정식이야. 연산할 때 암시하지 말고 꼼꼼하게 풀어가지고 시험을 키웁시다. 출제율 나이도 얘기 한번 해볼게요. 출제율 그래프 개형 이용해서 넓이 구하는 문제라든가 그래프를 이용해서 A값, B값 구하는 문제 잘 나와요. 8점대 잡으면 매번 나오죠. 출제율 3.5 나올 거고요. 난이도 3인데 연산이 어렵다는 얘기는 아니야. 너희들이 딱 보자마자 이 점이 마이너스마 0이고 얘가 마이너스마 0을 지나니까 여기다 이걸 대입하자 라는 게 안 떠올려. 그거 떠오르면은 잘하는 거야. 상당히 잘하는 거야. 고등학교 2학년, 2학년 애들도 어떤 그래프하고 점이 있을 때 그 점 잡고 대입해야 되겠다 라는 거 떠오르는 게 많지 않아요. 자, 22번 문제 볼게요. 22번 문제는 그래프가 4개가 있고 이 4구역으로 둘러싸여 있는 구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프 4개는 바로 그리면서 얘기를 할게. 4x 더하기 첫 번째 그래프는 4x 더하기 8이니까 더하기 8이 0이니까 y 더하기 8은 0. 그러니까 마이너스 2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그래프가 하나 될 거고요. 두 번째는 y는 4에 y는 4 그래프 이거 있을 거고요. 네 번째 부분 짜자. 2x 빼기 8은 0. 2x 빼기 8은 0은 이렇게 될 거고요. 3x 빼기 y 더하기 4는 0 그래프는 얘가 3x 빼기 y 플러스 4는 0 그래프가 될 거고 요점좌표 나머지 요점좌표나 요점좌표나 요점좌표는 거의 나와 있는 거랑 똑같잖아. 얘는 얼마? 4푼만 4일 거고 얘는 얼마? 4푼만 4일 거고 요점좌표는 0푼만 4일 거고 요점좌표만 구해주면 되는데 얘랑 연립방정식 y에다 그냥 마이너스 2 대입해서 계산해주면 y,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여기서 요 사다리꼴 넓이를 구해주면 되겠죠? 이것도 문제 난이도가 54개를 좌표평면에 그릴 수만 아니면 쉬운 문제야. 그런데 좌표평면 안 그려. 너희 중간할 때 보면은 문제를 번호 적고 좌표평면 그리고 그리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연립방정식만 풀고 끝나는 게 꽤 많아. 연립방정식 풀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그거 아니에요. 무조건 그려봐야 돼. 자, 출제를 알고 볼게. 이렇게 해줘야지. 여기는 여기 얼마냐? 2분의 1 곱하기 6 더하기 4 곱하기 4. 여기는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여기는 얼마? 30. 출제를 알고 볼게. 출제를 똑같은 문제는 알겠지만 좌표평면 외에 그래프 그린 다음에 넓이를 구하는 문제들 그리고 x, y 중에 흔히하는 그래프는
매번 나오는 문제 나와. 자, 출제율도 높고 난이도도 높은 문제. 자, 23번, 4번, 5번 문제 3개만 넣어보면 될 거야. 이 중에 24번 문제가 조금 어렵고 23번 문제하고 25번은 그냥 할만해. 자, 23번 문제 볼게요. 23번 문제 앞에 했던 문제가 밑에 요거 앞에 했던 문제가 괜찮으니까 요거 빨리 할게. 얘가 해가 없다. 그게 어떻다? 통행하다. 우리가 통행하는 식이 어떻게 된다? 뭐 A분의 3이라고 주면 되는데 3분의 A로 만들어줄게. 이거분의 이거는 위에 거분의 밑에 거. 이렇게 되겠지. 얘랑 같다고. 그럼 A는 얼마? A는 일단 A는 마이너스 6이 나올 거고 B는 4가 나올 거야. 두 번째 식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식 AX 더하기 4Y 더하기 B는 0이 3,1을 지나면 돼. 그럼 아까 A 값은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6X 더하기 4YB는 0이라고 했고 얘가 3,1을 지나니까 데이터를 계산해주면 그는 10이 남아. 계산해. 데이터에서 계산만 해주면 끝나는 문제가 돼. 출제율하고 난이도 보면은 그 평행한 조건, 해가 무수히 많은 조건, 내지는 뭐 평행한 조건, 뭐 무수히 많은 조건, 1차의 조건, 한 문제는 무조건 나와요. 난이도는 조금 높게 나왔는데 이런 유형 자체가 좀 더 바뀔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다는 거지. 이 문제 자체는 사실 이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24번 문제 풀고 25번 문제는 그 너희들이 풀고 24번까지만 일단 정리를 해볼게. 다음 새 1차 방정식의 그래프가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 하는 A의 값들의 곱을 물어보는 문제인데 이것도 중2랑 바로 고등학교 1학년 문제 중에 주저보면은 유사한 문제가 많이 나오는 문제. 이거 하나, 예수는 2개나 이렇게 나왔는데 문제에서는 A는 얘만 문자가 있으니까 사실 이 문제는 그래프를 따라 안 그려도 되는데 그래프 그리고 한번 해볼게.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3이고 여기 3 이런 말이 될 거고 얘는 y-p 마이너스 5고 마이너스 5고 여기가 3이니까 얘가 3x 빼기 y 빼기 5는 0 그래프가 될 거고 얘는 너희들이 안 배웠지만 아직 그 y 때 0 대입하면 딱 x표현이 4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 어떤 그래프인지 모르지만 얘는 무조건 이 점을 지나야 되는데 임의로 일단 잡을게. 얘가 L1이라고 놓고 L2라고 놓고 L3라고 놓을 때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말을 못 말이야? 어떨 때 만들어져? 평행할 때? 안 만들어질 때 평행할 때. 맞지? 일반적으로 그냥 딱 보면은 삼각형이 일반적으로 만들어지거든? 근데 안 만들어질 때 어떻게? 안 만들어질 때는 3개 중에 2개가 얘랑 평행하지 않고 안 만들어졌지? 그래서 L1하고 L3하고 평행할 때 L2하고 L3하고 평행할 때 얘는 평행하지 않지 처음부터? 맞지? 우리 질문 좀 나오면 애들이 이거는 왜 안 따져요? 이건 처음부터 평행하지 않으니까 그 1차일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1차일 경우 되진 않아. 그래서 3개 중에 2개씩 평행할 때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 새 직선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날 때 이런 경우는 안 와. 평행할 때나 일치할 때 내지는 한 점에서 만날 때 이 점좌표 구해놓으면 이 점좌표 2,1이거든. 그래서 만날 때 여기가 2,1을 할 때 세 번째 게 2,1을 할 때 아까 두 직선이 평행할 기 때문에 얘는 A가 1 나올 거고 두 번째는 A가 마이너스 3분의 1 나올 거고 세 번째 건 A가 2가 나올 때 아까랑 비슷한 유형들이기 때문에 연산을 빼고 안 했는데 지금 나와 있는 유형 중에 상당 부분은 너희들이 약간 어렵다고 느껴지는 문제들 있잖아. 그런 문제들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또 나와. 당장 답이 뭐예요? 라고 생각해서 뭐 암산도 잡고 있어 그러지 말고 답을 구할 수 있어도 그 문제에 대한 풀이 과정
식을 만드는 연습을 해줘야지 이게 중등반,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과정하고 연결이 돼. 자, 25분 하나 있는데 25분은 좀 짧게 지금 한번 개별적으로 풀어보고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보면 될 것 같고 은근히 2, 3번 문제가 가장 어렵기 때문에 제가 한번 쭉 들어갔어. 시험법에 해당되는 문제가 아닌 것도 있겠지만 여기 나오는 그 연립방정식 못 풀면 1차 함수 못 풀어요. 그리고 추가로 1차 함수 문제는 직설방정식이라고 해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쭉 나와. 고등학교 1학년만 나오는 게 아니야. 고등학교 1학년 때 연습한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때 미적분 관련해서 또 나와. 중간쯤 나오는 거야. 여기 나오는 거는 기계적으로 답이 나올 수 있도록 연습이 좀 필요해요. 자, 일단 여기까지 수고했고, 일단 5시 반까지는 너희들이 그 풀어봤던 문제들 중에 이해 안 됐던 문제 다시 한번 풀면서 질문을 하고, 선생님하고 다른 선생님들 여기 도와줄 거니까, 선생님은 질문할 거야. 그래서 도와줄 거니까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앞에 문제 다 푼다. 알고 있다. 그런 친구들은 26번 문제부터는 좀 나이가 있으니까 그 문제 위주로 문제를 푸자. 자, 우리 수고해주신 정영훈 선생님 감사 박수 보내봤어요.